왜 경력 관리가 최고의 투자냐? MZ세대, 여러분 다 MZ세대시죠? 젊은 직장인 10명 중 8명 80%가 주식 코인들에 적극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0배 쇼치다가 돈 증발. 쇼치지 마세요.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적죠. 마이너스 될 일이 없어. 연봉은.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이 보장받는, 야, 이게 뭐 엄청난 투자 종목이죠. 이직할 때마다 연봉을 올려서 간다 그랬죠. 이직을 이제 탈출로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전략적 업그레이드로 본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0%로 굉장히 수익률이 올라가네. 왜 경력 관리가 최고의 투자냐? MZ세대, 여러분 다 MZ세대시죠? 젊은 직장인 10명 중 8명 80%가 주식 코인들에 적극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0배 쇼치다가 돈 증발. 쇼치지 마세요.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적죠. 마이너스 될 일이 없어. 연봉은.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이 보장받는, 야, 이게 뭐 엄청난 투자 종목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뭔가 좀 시작이 평소와 느낌이 다르다, 그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뭐 제가 이제 투자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좀 피드백도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재테크 좀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지금 빔케이님이 연봉제 후봉제 물어보시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제도가 하나가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또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봉제는 시대에 안 맞다고 보고요. 국가 경쟁력을 많이 갉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재테크라는 게 사실 뭐 그런 거잖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를 썼지만 재테크 노하우, 뭐 종목 추천 이런 걸 하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인지 추천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 경력 관리가 최고의 투자냐라는 것들을 오늘 데이터와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딥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조사와 제 관점이 들어간 여러 형태의 내용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얼마나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벌고 계신가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나 버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인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신입사원 초봉이 3천에서 4천 사이가 가장 많았대요. 56.6%로 가장 많았고요. 2천에서 3천만 원에 조금 낮은 축에 속하죠. 이 조사에 의해서는 하위 30%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57% 가까이 3, 4천 사이의 초봉으로 이제 책정이 된다. 4천만 원 이상 주는 데가 10%의 남짓에 불과했는데 이게 아마 대기업이겠죠.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 대기업 못지않게 연봉 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2006년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 2,600만 원이셨구나. 네,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의 신임 연봉이 3천만 원대 영상 맞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니어 레벨 대부분 이제 3천에서 4천 사이에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걸 그냥 평균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내서 25년도 대졸 기준입니다. 대졸 기준 평균 연봉을 봤더니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이 뭐 10% 남짓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6천만 원 이상 1.3%, 5천만 원 이상 2.2%,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합쳐도 5%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봉 인상률이 어떠냐? 내가 커리어 관리를 열심히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버냐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봉 인상률의 현실을 좀 봤더니 연봉 인상폭으로 5에서 10% 가장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냥 5에서 10%도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은 거야. 원래 3에서 5%였어요. 3에서 5%. 신입사원 입사 후 3년 이내 일반적 연봉 상승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무름을 시사한다. 전체적인 자료 조사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값이니까 얼추 여기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5%면 꽤 높은 것 같다 하셨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5%가 안 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JP님 지금 1.8%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면 동결도 되게 많을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이래가지고 뭐 한 10년 이렇게 쭉 성장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이렇게 돈을 벌면 연봉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경력 개발과 연봉 자산 증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력에 따른 연봉의 복리가 생긴다. 복리 효과가 있다나. 진짜 복리인 경우도 있겠지. 프로젝트 경험이 많아지고 유니크한 어떤 커리어를 관리한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연봉의 복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복리 성장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연봉이 뭐 얼마큼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이 또 뭐 이게 금리처럼 적용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서 초봉을 이제 100이라고 놓고 10년 뒤 연봉은 200, 그러니까 대략 2배 오르니까 수익률 공식을 해가지고 봤더니 수익률이 약 7.18%, 연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대략 이것도 너무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직장 내 연봉 상승률을 봤더니 7.18%, 10년을 이제 쫙 갔다는 거에. 그러면 이런 투자 시장에서 이제 저도 스타트업 초기에 이런 씬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피칭을 할 때 7%면은 되게 투자를 잘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가 되면 이제 우량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 7%가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그 S&P 500이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7에서 10%죠. 이거 장기 기준이에요. 장기 기준. 국내 부동산 수도권이 5에서 6%예요. 그리고 정기예금 3에서 4%. 야, 3에서 4%는 나오나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100% 넘는 분들이 많은데 쫙 올랐다가 쫙 꺼졌다가 이런 변동성이 예측할 수도 없고, 7.1%가 마이너스 될 일이 없어. 연봉은.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 될 일이 없이 계속 굴러가는 자산이다. 그 10년간 2배로 되게 느린 것 같지만 내 이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성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투자 수익률 매년 7% 달성이 되나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이런 데는 진짜 투자해야지 무조건. 이런 종목과 회사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하려면 나름의 고도의 이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 지금은 또 주식이 까먹는, 맞아요. 블링크님처럼 까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직장 내 커리어 성장만으로 단순 수익률로만 딱 계산했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잖아. 지금 우리가 커리어 투자와 금융 투자를 비교해서 봤을 때 워런 버핏이 자기 자산에 투자하는 거 최고의 투자래요. 커리어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는 재테크의 기초 자산을 키운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모아? 결국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요약하면은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률은 보통 5에서 15%대이고요. 재테크 수익률은 10% 이상 노리는 거야, 노려. 하지만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딱 비교해 봐도 대단한 차이는 아니고 손실 가능성도 이제 매우 크다라는 것들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10년이 그냥 연봉이 최소 2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연평균 7% 정도, 7.18%였나요? 그 정도의 수익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10년 차 전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10년 차의 평균 이직 횟수가 4회랍니다. 4회. 경력 5년 차 이상 직장인의 93.6, 그러니까 거의 모두지 뭐. 6, 9년 차의 평균 3회, 11년 차 이상 평균 4.2 이직하는 등 연차 올라올수록 이직 경험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간 커리어 단계 성장 정체를 느낄 경우 새로운 돌파 그렇자 직장을 옮기는 일이 잦아진다는 현실을, 뭐 이건 유명하죠. 이직할 때마다 아까 우리가 그 평균 상승 구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0년간 3번 정도 이직을 한다. 승진하면 또 빡빡 올라가는 거거든. 이직 포함 시에 10년의 연봉을 봤더니 266, 2.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직으로 인한 추가 상승률이 33.1%가 돼서 연평균 수익률이 10.29%로 굉장히 수익률이 올라가네. 연평균 수익률이 7%대에서 10%로 확 올라갑니다. 3번 이직으로 연도에 10%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말하는 대로 이직을 하면 뭐라고요? 최소 30%, 아니 10에서 30%. 요 정도 인상을 바라보고 제가 이직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직을 잘 활용하면 커리어 수익률이 예금에서 주식 수준으로 확 뛰는 거야. 근데 이게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의 퇴직금이 또 있어. 누적 퇴직금 수령 총액 169, 총 누적 수령액 429. 그랬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15.68%로 점프하더라. 직책금이나 성과급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제외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직을 잘한다, 내가 어떤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한다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 효과가 있다, 복리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직을 이제 탈출로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전략적 업그레이드로 본다면 단숨에 10% 넘을 수 있는 거야. 매년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저는 여기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적죠. 아, 그치. 벌써 지금 이 예측대로 나온 분이 있네. 빵빠바방님 바로 얘기하셨네요. 3천에 7천 이상 됐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직 혹은 승진인 것 같아요. 낮은 연봉 때문에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하면서 연봉이 대단히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에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봉을 올리는 어떤 액션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직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낮은 연봉에 대한 불만보다는 결국에는 나의 성장성 그리고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직을 하시는 것이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을 낮춰서라도 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시장도 안 좋고 그렇게 가시던 분들도 일부 봐서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연봉을 최대한 근데 손바닥님 이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커리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 그 연봉 상승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이직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경력기술서 중심으로 이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한 투자 상품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뭐냐면 내 커리어로 시드를 만들고 그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